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는 오일러스, 자연상수,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미분에 대한 철학적 고찰 끝까지 한번 갑시다. 원래는 이제 애초에 출발부터 이제 부연 설명 비슷하게 했다가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삼각함수나 자연상수에 대해서도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에서 삼각함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채널 분석을 보니까는 그래도 이제 그것까지도 쫓아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상수까지 하면은 완결이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인가 모르겠네. 이제 오일러의 그 등식 아시죠? 이렇게 0과 1과 파이와 2와 i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그거 할 때, 이에 대해서 요 오일러스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조금 쉽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약간 할까 말까 하던 게 있었거든요. 오늘 거기부터 출발할게요.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 다 들으신 분들은 이거 들으실 만한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드상이 있어요. 근데 일본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물론 이제 허준이 선생이 타셨지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거의 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외국에서 이제 그걸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중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신 분 중에서는 없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일단 적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는 그래도 그나마 관심이 많아. 그렇지만은 미적분 외에도 이제 입시 준비를 하려면은 진짜 수능 수반에 이과에 그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좀 진이 빠지더라고. 진이 빠지고 그러니까는 좀 흥미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그거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재밌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수학을 잘 못하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했죠. 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전국 수학 10위권 정도를 했어요. 올림피아드 나가고 했는데 메달은 못 땄지만 그 올림피아드에서 메달 따는 거 그거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런 거랑 좀 달라요. 머리 좋다고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전국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수학 실력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던 친구도 본 적이 있고, 그러나 수학 그렇게
좋아하는 게 이제 그 점점 떨어지는, 저보다는 훨씬 더 타고나, 저는 전국에서는 한 몇천 등 수학 실력이었고,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한 10등 뭐 이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되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타고났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걔네들 사이에서도 타고났다라고 하는 또 그게 또 있겠죠. 근데 우리 때가 한 6, 70만 되니까는 그 중에서 10등 안에 들면은 솔직히 타고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는 점점 처져. 근데 제가 자연상수에 대해서 미분, 자연상수를 이용해서 뭐 지수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연상수 그 오일러수 이 비슷하게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수학책에 정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잠깐만 고2 때 수업을 잘 안 들었었나? 모르겠네. 정의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리미트 두 개의 똑같은 말인데, 리미트 그 x가 0에 가까울 때 괄호 열고 1 더하기 x 괄호 닫고 x분의 1 거듭제곱, 이게 이제 정의예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 괄호 닫고 n 거듭제곱,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수학 시간에? 저는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고2 때 배웠을 텐데. 고3 때는 이제 막 고2 때 내가 수업을 조금 그렇게 충실하게 안 들은 것도 있고,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느라고 이제 막 좀 되어 있는 거는 다른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내가 고등학교 통틀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운지 안 배운지, 이의 의미에 대해서.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는 삼각함수보다 더 쉽습니다. 삼각함수가 간단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고요. 이게 수학의 무서운 점입니다. 갑자기 빠져드는 막 도파민 나오는 지점인데, 자, 판서를 안 하고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내가 그때 판서하다가 실패했거든. 몇 년 전에 판서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머리 나도 꼬이고 막 들으시는 분들도 머리 꼬이겠다. 여러분, 1을 2번 곱해요. 1이죠. 3번 곱해요. 1이죠. 1에 n번을 곱하는데 n이 아무리 커도 1이 맞나요? 뭐 자신이 없어. 당연히 1이지. 이랬다 1을 아무리 곱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막 미분 같은 데에서 보면 무한소 같은 거 쓰는데, 아주 극한의 델타 값을 1에다가 극한의 델타 값, 그러니까 어차피 1이랑 별 차이 없어. 그래서 이 미분이나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도 막 논쟁이 있고 가다듬어지고 있고 한다는 것이, 무한소라고 하는 것, 0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원래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쓸 수 있게 막 장치들을 동원해서 정의를 하는 거란 말이죠.
수학은 정의를 해서 그 안에서 정합적으로 맞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발견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발명의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아름다운 것일수록 발견이더라고.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은 파에나 오늘 주제인 이 같은 거죠. 이건 발견이야. 발명이 아니라고. 자, 1에서 가까운 거를 무한번 하면은 어떻게 될까? 1에 가까운 수를 1이라고 즉답 못하겠죠.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연상수가 정의되는 두 가지씩 있죠. 두 가지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이 있고 주먹이 있습니다. 주먹이 1에다가 주먹을 더해요. 주먹은 굉장히 조그맣니다. 주먹이 조그마다고 볼 수 없나? 제가 손이 크니까 조그마다고 할 수 없겠네. 어떡하지? 조그마다고 해요 그냥. 조그만 주먹을 하나 더해. 1이라고 하는 큰 데에다가 이게 조그만 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런 다음에 n이라고 하는 무한대로 가는 수 거듭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거를 역수를 취하면은 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곱하면 어때요? 그만큼 거듭 제곱을 하면 n분의 1을 더해줘. 조그만 주먹을 더해줘. 그런 다음에 거듭 제곱은 n만큼 해줘. 어떤 일정한 형태로 거듭 제곱의 값이 수렴을 해가겠죠. 그 값이 몇이죠? 2.71 블라블라. 원래 이 뒤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필즈상을 탄 분이 쓴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이분이 당연히 우리가 볼 때 천재인데 이분이 되게 솔직하게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딘가에서 무너진,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무너진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런 과정도 들어가 있고, 자기가 원주율을 20자리까지 외운대요. 소수점 밑에. 그거에 자기가 수업을 들어갔을 때, 자, 파에는 3.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 한 20개 정도 하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막, 수학을 엄청 잘하는 학생들한테 막 박수가 나온대. 근데 그게 사실은 중학교 때 심심풀이로 뭐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뭐 하면서 20자리까지 그냥 외워놓은 거래. 그러니까 나도 지금 뭐, 자, 2.71 해가지고 한 20자리 정도 하면은 기립박수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게 자신의 천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박수가 나온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한 수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2.71 근처에 있는 어떤 수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1에다가 굉장히 작은 것을 더해봤자 한 2번 거듭 제곱하면은 1이지만 1에 거의 가깝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제곱을 하면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조그만 놈이랑 요 거듭 제곱에 해당되는 놈이랑 이 역수 관계면 어떻게 될까? n분의 1, n 이렇게 해도 되고, x분의 1 해도 되고, 이제 리미트 값을 0으로 취하느냐 무한대로 취하느냐 차이니까,
1 더하기 주먹의 역수주먹 거듭제곱. 1 더하기 조그만 놈 에다가 조그만 놈분의 1 거듭제곱. 이게 2예요. 2. 오일러스. 와, 오일러스까지 탄서 없이 15분 끊었습니다. 근데 오일러스가 왜 중요하냐? 막 학교 때는 오일러스 일단 정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배우고 x분의 1 이걸 통해서 배우잖아요. 배우고 나서 미적분은 좀 쉬워. 가장 쉽지 않습니까 사실? 2는 미분해도 2고 적분해도 2니까 뭐 이런 수가 다 있어. 유일한 수죠. 자기 자신을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고 적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유일한 수죠. x제곱 같은 경우에는 2x가 되잖아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c 적분값으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차수도 달라지고 변화의 양상과 차수의 관계, 일정한 어떤 룰을 따르고 있지만 걔네들끼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해. 부호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일정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삼각형을 그려놓고 밑변하고 나머지 변들 간의 관계로 이제 정의하기도 하고, 또 단위원이 있다면은 단위원의 R값 그리고 X, Y 가지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단위원 R값을 그냥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X분의 Y, Y분의 X 이런 게 다 사인 코사인 이런 게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탄젠트 이런 게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근데 얘가 이렇게 그 안에서만 노는 것처럼 2도 안에서 노는데 2는 자기 자신의 안에서만 놀아요. 환장할 일이지. 이게 뭐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이를 이제 원래 처음에 한 거는 복리계산 하느라고 이제 그걸 한 거야. 복리계산. 계속해서 복리로 이자 계산을 하다가 끝까지 하다가 극한까지 하다가 보면은 이제 특정한 수에 수렴을 한다.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부터 어려워가지고 몇 년 전에 포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건너뛸 거 건너뛰면서 해봅시다. 이라고 하는 것이 1에서 약간의 뭐라고 합니까? 이익에 대해서 복리계산 거듭제곱 하는 과정, 요거를 거쳐서 나오는데, 만약에 증분과 이 거듭제곱의 형태가 역수관계면은 되게 이상한 수가 나오는 거야. 오일러스가. 근데 그 수는 너무나 이상해서 미분을 해도 그 수가 나오고, 적분을 해도, 적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적분을 해도 그 수가 나와.
대체 뭘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서 이제 그걸로 수학 시험을 잘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이를테면은 일정한 어떤 변화하고 있는 상태, 변화율이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특정한 수라는 거죠. 자연에 광범하게 있는 세포분열. 세포분열은 정확히 자연상수를 따릅니다. 방사성이 붕괴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정확히 자연상수를 따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계에 보면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수로. 그 밑으로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자연 상태에 있는 생명체의 변화나 아니면은 자연 상태에 있는 어떤 물질계의 어떤 물질의 변화 양상이 정확히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변화를 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한 2개 예시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생각이 안 나네. 챗GPT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많은 생명 현상, 물리 현상의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연상수가 들어가는 식으로 표현이 많이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로 생명 현상이나 물리 현상이나 이런 것들 이해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도 삼각함수 안에서 이렇게 조금 미적분 해봤자 그 안에서 깨작거리잖아요. 근데 이를테면은 제가 뭐 맥스웰 방정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기파 연립하면은 전자기파 이게 나온다 이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에도 자연상수가 나온다 이 얘기도 한 적이 있고, 활용도가 이 자연을 설명하는데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학의 여러 이제 그 분과들이 있잖아요. 뭐 정수론도 있고 뭐 확률론도 있고, 뭐 대수학, 기하학 이런 거 있고 뭐 미적분학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가면은 되게 많은 분과들이 있어.
연구 주제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를테면 전자기파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자연상수가 들어간 파동함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사실 이 파장이 쭉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중력파 이런 것들이 뻗어나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일정한 자기네 질서, 그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질서 안에서 변화해 가는 거야. 그러면 파장에 대한 식도 자연상수를 통해서 기술할 수 있죠. 왜냐? 자연상수가 말씀드렸듯이 미분해도 자연상수, 적분해도 자연상수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조그만 주먹을 1에다 더한 다음에 주먹의 역수, 엄청나게 큰 수만큼 거듭 제곱을 하는 그 아주 특이한 형태가 일정한 값을 가지고, 그게 자연 상태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장 자연스럽게 뭔가 증식을 한다던가 감소를 한다던가, 혹은 지속적인 자기 변형, 자기 동일성, 패턴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던가,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오일러스는 실패를 했는데, 그때 판서로 그것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첫 시도거든요. 오늘 밤에 지금 말로 하는 건 첫 시도인데, 이것도 지금 마음엔 안 찹니다. 그냥 요약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을 무한대로 거듭 제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할 수는 있지만 할 필요는 없어. 왜냐? 1이니까. 그러나 1에다가 조그만 놈 하나만 붙여. 1에다가 약간만 진흙으로 조그만 걸 묻혀. 그 다음에 그 조그만 놈의 역수면은 거대한 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형태를 가지면, 다른 형태는 이랬다가 뭐 일정한 증분을 가지고 그 증분과 관련 없는 거듭 제곱을 해봤자 2.71이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정확히 역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정확히 역수일 때는 1.71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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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값이 나와요. 근데 그 값은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만큼, 미분해도 변화율이 자기 자신이 나오고, 적분해도 적분값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C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게다가 자연 상태에 생명체건 아니면은 무생물이건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 놈들은 되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변화를 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상수가 걔네들을 기술하는데 너무나 제격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추가 설명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려면은 일단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소수 형식으로 공간에서 표현되는 그래프를 통해서 사실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설명을 하면은 바로 자연상수를 통해서 전자기파의 그 형태도 기술할 수 있다. 어렵다. 오늘의 노동 마칩니다.